파이널 체크포인트 1123 무료원.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수능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되었죠. 먼저 우리 지진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불안정한 우리 포항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에게 먼저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딱 하루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달려왔을 텐데 그것이 연기가 됐을 때의 그 허탈감과 황당함은 저는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 10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더 빨리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느냐, 정신력, 바로 멘탈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길어진 일주일 한 번 더 마지막 기회 짧고 굵게 준비를 했습니다. 25강으로 4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물리원 4개의 대단원, 한 대단원당 25강, 아니 25분에 한 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 그리고 수능에서 필수로 꼭 나오는 문제를 선별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4강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번 강에는 대단원 1단원이고요. 대단원 1단원 중에서도 특히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곤 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릴, 문제를 풀어볼 시간은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수능의 개념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이야 할 건지는 아실 거예요.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의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개념들을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 이 체크포인트 파이널 등 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방금 전에 예고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강의는 2018년 6월, 9월 모평 그리고 연계 교재인 수특과 수능 완성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강의를 이후에 기출문제와 연계 교재가 아주 유사한 패턴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항이 기출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문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거는 분명히 낼 수 있는데 왜 안 냈지?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출제되지 않았던 연계 교재의 질적으로 우수한 문항 그리고 연계 교재와 기출문제가 어떻게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 6월 모평의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우리 이제까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었어요. 특히 빗면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VT 그래프를 그려서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까지의 수능의 트렌드였다면 이번에는 살짝 바뀌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러한 상황을 준 것이 아니라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등가속도 운동 물리 1에서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평가원에서 출제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신하게 출제된 것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보고 이거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당황함이 물론 저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당황함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면 보기를 보시면 돼요. 아, 보기에서 무엇을 출제자가 묻고 있구나. 묻고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우리가 문제를 처음으로 풀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무엇을 물었느냐면 1초일 때의 가속도를 물었네요. 그리고 3초일 때의 속력 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디귿에서는 평균 속력을 물었는데 사실 물리 1에서 등 가속도 운동일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중간 속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 AT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다릅니다. 가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평균 속도는 우리가 대단원 1단원 거의 초반부에 배우잖아요.
전체 변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그래프에서 주어져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 변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평균 속력이지만 결국은 변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가속도, 속력, 변이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일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속도 시간 그래프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2점의 난이도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가속도 시간을 줌으로써 2점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2점 문제가 된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AT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속도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A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와 함께 VT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옮기는 것이 관건이고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가속도, 그리고 VT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인 속력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평균 속력은 VT 그래프에서 면적, 변이를 구하면 역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보신다면 정답은 5번이 나올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 기출문제와 연계문항은 제가 자료실에 여러분들에게 풀 문항 버전으로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출력해서 반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교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난 수능을 위해서 거의 완벽하게 수능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더 생긴 거거든요. 이 일주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난 수능 준비하기 일주일 전만큼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출과 연계 문제에서 출제 경향이 있을 수 있는 문항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월 모평에는 등가속도 운동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6월, 9월 다 나왔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자료로 제시했냐면 그래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주어진 상황도 아니고 표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물체 A, B가 P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의 거리를 주어진 거죠. 시간이 1초, 2초, 3초 째깍째깍째깍 흘러갈 때 P로부터의 거리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랬더니 속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운동 방향이라 함은 결국은 속력의 부호가 결정을 하니까 기역과 니은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또 눈에 띄는 게 있죠. 가속도예요, 여러분. 가속도.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까지 구해줘야 돼요? 가속도까지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1초 동안에 A는 35cm를 갖고 B는 26cm를 갔습니다. 그럼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뭐예요? 속력이잖아요, 속력. 그러니까 1초 동안에 A의 속력은 35cm/s, B의 속력은 26cm/s 단위는 생략할 텐데 다 풀어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등속도 운동이라면 2초일 때는 A는 70, 그리고 B는 52cm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속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0에서부터 1초까지도 계속해서 속력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단 말이죠. 따라서 이 속력은 무슨 속력을 의미한다? 평균 속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즉 0에서부터 1초까지 구간의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초까지의 이동한 거리는 얼마이죠? 이제 25cm. 그럼 1에서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25cm/s. 자, B 같은 경우에는 22cm/s라고 하는 평균 속도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하면 좀 추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 15cm/s, 또 B에서의 평균 속도는 18cm/s. 그랬더니 일정하게 어쨌거나 평균 속력이 얘는 10씩 감소하고 있고 B는 얼마씩 감소하고 있어요? 4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1초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가속도를 말해주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P로부터의 거리가 나와져 있는 표를 통해서 각 구간의 평균 속도 그리고 가속도까지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를 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5cm/s는 1초인 순간의 속도가 아니죠. 바로 0부터 1초까지의 평균 속도예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중간 속도고 또 그 중간 속도는 중간 시각에서의 실제 물체의 속도죠. 지금 무슨 얘기냐? 0에서부터 1초까지의 평균 속도인 35cm/s는 0.5초인 순간에 A 물체의 순간 속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패턴 3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전까지 기출문제는 어떤 상황을 주었어요. 빗면이 특히 많이 나왔죠.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VT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6월 모평처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출제해서 VT 그래프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표와 같이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를 줄 수 있다라는 것. 이 3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6월 모평에 나와 있었던 AT 그래프는 바로 우리 연계 규제인 수능 완성에도 아주 유사하게 출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나 가속도가 0인 이 구간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속도가 0이 아니고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물체가 가속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것은 정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무엇을 묻는지 보기를 보시고 AT 그래프를 무슨 T 그래프로 바꿔야 된다? VT 그래프로 바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연계 규제에서 문항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가 2대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자동차가 2대가 나오고 이 등가속도 운동이나 혹은 2대의 자동차 중에서 한 대는 등가속도, 한 대는 등속도 운동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예요. 하나는 이 경우처럼 상대 속도를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평균 속도를 물을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중간 속도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중간의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한 것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가 2대가 나오면 VT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평균 속도로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을 거다. 그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 속도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만 돼요. 문제 상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자료실에 탑재된 문항을 보시면 지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딱 보는 순간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자동차의 속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A와 B의 속도의 차이, 즉 상대 속도의 크기는 딱 그래프로도 얼마씩이다? 4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는 정지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A에서 볼 때 B의 속도가 상대 속도인 것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2대가 나왔을 때는 상대 속도를 어떻게 요리해서 보기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수능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원에서 바로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죠. 실제로 이전에는 운동 법칙을 묻는 문항,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묻는 문항, 따로따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올해 2018년에는 6월 모평도 그렇고 9월 모평도 그렇고, 제가 지금은 6월 모평, 잠시 뒤에는 9월 모평의 빔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게다가 일과 에너지 정리, 즉 뭐예요? 물체가 일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까지 연합해서 한 문제로 퉁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문항 번호도 6월 모평에는 20번으로 9월 모평에는 19번으로 출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문항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19번, 20번이잖아요. 난이도 역시 높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고 하더라도 잘 풀으셨겠죠.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아주 유사한 문항으로 두 번 반복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6월에 출제되고 9월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수능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6월에 출제 안 되고 9월에 출제됐는데 수능에 출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6월에 출제되고 9월에 출제되고 똑같은 유형으로 상황만 조금 바꿔서 수능에 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음으로 소개된 2018에서의 이 문항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6월, 9월 모두 정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림 보고, 그림 딱 보는 순간 무엇을 물을 건지, 물론 감이 안 온다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너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 물어보고 있죠. 힘도 물어보고 있고 거리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T는 문제에서 이 시간이 T를 줬어요. P에 가만히 있던 A가 운동하다가 Q를 지날 때 반대 방향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서 R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지문으로 주었고, P에서부터 R까지 물체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스몰 t로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줄에 두 물체가 매달려 있잖아요. P에서 Q까지는 중력만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죠.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거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Q점을 지나면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럼 물체가 바로 힘 받아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나요? 아니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다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거리를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거리를 구하려면 무슨 그래프를 써야 되죠? 그렇죠. VT 그래프를 쓰지 않고는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VT 그래프로도 이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보세요. F가 등장했죠. F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F에다가 힘이 작용한 거리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물체의 에너지 변화거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건 뭐예요?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일을 받게 되면 운동 에너지 감소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변하겠죠. 외부에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에너지가 그만큼 변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물체가 실에 연결됐을 때 물을 수 있는 거 바로 운동 법칙. 운동 법칙을 통해서 이 경우에 F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VT 그래프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문제는 빗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 1에 빗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를 물어봐요.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 물체를 등가속도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 물체를 가만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언제? 중력만 작용할 때.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쇠물체죠. 쇠물체가 실에 연결돼 있어 정지해 있는 경우고, 나번과 같은 경우에는 실이 끊어진 거죠. 실이 끊어졌을 경우에 BC 이동하고 그리고 A 이동하고, 그리고 이때 뭐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A의 증가량이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어떻게 되겠느냐, 그 B를 구하라고 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건으로는 같은 시간 동안에 A하고 B가 각각 3s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주었어요. 자, 결국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묻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거리가 나와 있고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의 B가 3대 1이네. 그런데 빗면의 기울기가 같네.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같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일 경우에 정지했던 물체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바로 그 t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t가 일정한데 t가 같은데 이동 거리가 3대 1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가속도의 B가 역시 3대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찝어내셔야 된다는 거고, 이때 문제에서는 P가 A,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주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 6월과 9월 모평의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있었지?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새롭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월, 9월 모평의 이 문제 패턴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인 수특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운동 법칙이죠. 그래서 각각 힘이 얼마냐, 작용 반작용이 얼마냐, 이런 것들 묻고 있습니다. 쉬운 듯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이 문제도 기억 안 나시면 바로 수특의 강의를 틀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유사하게 수특에 또 이게 나왔어요. 자, 바로 전에는 사람이 줄을 당기고 정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숭이가 줄을 당기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서 각각 보기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바로 9월 모평에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컵에 올려져 있는 동전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힘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예전 교육과정일 경우에 많이 물었어요. 하나의 상황을 주고 거기에서의 작용하는 힘의 관계,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단일 문제로 묻지 않았는데 왠지 9월 모평에서 그러한 문제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연계 교재에 이미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34쪽 2번 문제와 34쪽 4번 문제가 바로 그 경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 교재인 것만큼 이 두 문항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이널 체크포인트 첫 번째 시간 대단원 1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2강에서는 대단원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한테 사고력을 요구하는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